자, 정부 여당이요, 이 특검 전국을 연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군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 내란 가담 조사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이 적폐청산 시즌2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죠. 먼저 어제 이 대통령이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을 승인했습니다. 연장하는 걸 승인한 거죠. 연말 특검 전국이 현실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내란 심판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여당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호 대변인께서는? 저는 지방선거 불안감이 직접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 또 이런 법칙 파괴, 예. 오늘 나온 얘기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민심이 바닥에서부터 이반되니까 지방선거 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이제 점점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게임의 판을 아예 엎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정당 해산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내란 적폐몰이 이렇게 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검이 지금 3대 특검이 다 연장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얼마를 쓰는지 아십니까? 특검이? 이 국민의 세금이 3대 특검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기한 연장까지 하면서 500억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에 특활비가 28억 원입니다. 어디에 쓰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돈이에요. 대부분 이미 또 썼다고 합니다. 또 수만 명에 대해서 통신조회, 국민들에 대해서 하고, 또 수천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거기에는 임신부까지, 산후조리원까지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예. 구순의 목사님까지, 김정한 목사님 다 압수수색하고, 뭐가 도대체 나왔습니까? 이러는 동안에 국민들의 민생사건, 미제사건 2만 건이 늘어났습니다. 2만 개의 가정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또 연장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결국 자기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당의 최종 목표, 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 올리는 것이란 이런 관측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청구한 이 구속영장, 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 요게 또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통과가 될 경우에는 법원이 그럼 과연 어떤 결론을 낼지, 이 파장도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의 뭐 해산 이런 얘기를 할 때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그 특검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예. 어쨌든 공보가 가능한 전 특검법 하에서는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일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네.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영장 청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의무종사와 관련된 구속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영장까지 신청했다는 것은 그 정치적 목적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한 이전에 뭐 모든 것들이 다 경찰부터 조사를 오랫동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 나아진 점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내란 정당 해산 관련된 언급을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고, 또 그 기한 연장도 하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결이 돼야지. 예. 만약에 부결되게 되면 또 다른 억측의 그 억측 갖고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예 국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의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 만약에 법원에서 또 다른 뭔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발부가 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삼권 분립의 법원의 추후의 보루성, 이 어떤 그 역할을 저희가 기대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이, 자, 그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는 놓고 보면요. 예. 일단은 적폐청산 시즌2라기보다는 더 강해요. 그거보다 더 강하다. 예전에는 각 공무원 해당 조직들의 적폐청산위원회를 놨지만, 지금 보면요. 자, 본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와해시키고 있어요. 저희가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와해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예. 검찰 폐지합니다. 그다음에 국회 상대 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 심지어 내란 정당 해산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우리 헌법상의 견제책이 뭐냐면 직업 공무원들이에요. 직업 공무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잘못하게 되면 견제해라라고 해서 이게 헌법의 권력 분립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건데, 그 직업 공무원들 내란에 가담했거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 지금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군인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데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지금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는요, 각 부처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나 군장성 등을 상대로 해서 내란 가담 정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공무원 대상 내란 진상조사 조직 발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가담한 군 인사들의 승진시키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도 발언하기도 했었죠. 요거 들어보시고 반박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령 인사 관련해서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 네.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 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럼 뭐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그럼 취소하면 되는 거죠. 네. 내란 당시에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조사하고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조사하고 군인 인사 조치하고 이런 것들 다 묶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 더하다 이렇게 비판하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45년 만에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이고 내란입니다. 예. 그 핵심 관여자들은 구속되거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 제한돼 있죠. 지금 수사 범위가. 그러니까 대통령, 주요 국무위원 그리고 군 지휘부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1차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외에 검찰, 법원 당일날 이 비상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회의들이 공무원 조직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예.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을 알면서도 여기에 가담했거나 했다면 수사 안 하고 책임지게 안 합니까? 예. 그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정치 보복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 적어도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위헌 위법한 공무집행, 공무집행이 확인되는 공무원들, 군 인사들 책임 묻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없는 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겠다는 게 아닌 이상 특검이 정당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바로 맞죠. 그게 국가기강이 바로 서는 것이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를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를 가지고 마치 이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공무원이나 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여권의 이제 내란 청산 프레임 강화 전략 결국 정권 역풍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무작정 기한만 연장한다면 늘어난 기한만큼 정권에 대한 역풍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특검 그 어느 것도 지금 제대로 수사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적폐 청산한다고 난리치다 결국 정권을 말아먹은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내란 청산 프레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폐 청산 시즌2 결국은 후폭풍에 성공하지 못한다, 뭐 제대로 한 게 없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정권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구조적인 걸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한 거죠. 근데 달라진 것은 국민들의 민심이 그때처럼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적폐청산 광풍이 불고 사회가 일방적으로 막 흘러갔는데 실제 정책은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 정책하면서 민생이 파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겪어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마음을 전혀 거기에 주지 않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장성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요. 그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조차도 몰랐잖아요. 자기가 계엄사령관이 된다는 것을. 군인 중에 그때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출동명령 받고 가지고 가다가 왜 안 오냐고 전화하니까 길이 막혀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알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려는 일이 뭡니까? 합참에 있었던 장군 40명을 전원을 다 교체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방 태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장성급 인사에서 30명 중에 20명을 교체해 버린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길러내기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으며 예. 그 사람들이 쌓아온 역량과 경륜이 우리 국방에 얼마나 큰 중요한 자산입니까? 예.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한미 연합훈련 정권 잡자마자 축소해 버리고 연기해 버리고 예.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서 대변인께서는 저 얘기에 대해서 글쎄 이제 적폐 청산을 시즌 2대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는 전철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답하시겠어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0%까지 고공행진했고요. 예. 그리고 특검의 어떤 주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냥 자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와 또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신이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오면 그런 법법자를 주동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을 이제 만들면 할 말이 없는 것이 하나 드리고 있고 네. 지금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내란이잖아요. 내란청산. 그리고 특검 자체도 500억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 형태가 나오게 된 배경 검찰이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관련해서 세 개의 주요 혐의를 수사만 하면 되는데 불기소 처분하니까 누적돼서 500억 비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도 특검에서도 3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을 3개월 만에 잘 발견하잖아요. 뭐 예. 목걸이라든지 금거북이라든지 최근에는 김기현 전 또 그 국민의힘 대표의 배우자가 클러치백 김건희 여사에게 주면서 편지 또 보냈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특검의 어떻게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 청산과 예전의 적폐 청산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비교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냥 인사치레라도 했고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